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토론회 개회식 진행을 맡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책담당 이신화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간단한 내빈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린 뉴딜과 함께하는 수목장님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광주광역시 의회 조석호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착석하신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실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정목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집행부에서 양군수 광주광역시 고령사회 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강일 광주 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원진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실 예정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정질이 끝나고 현장 방문을 다들 가신 관계로 해서 참석을 많이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유튜브로 참석을 많이 해주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토론 시작 전에 저희가 일단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어차피 자리도 좀 배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진행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전체 마스크 착용하시고 한번 촬영하시고 다음에 벗고 한번 촬영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는 저희 이제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네,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의 부의장 조석호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국내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전통 장묘 문화까지 빠르게 변화시켜 화장률을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장묘 문화인 자연장이 새로운 장법으로 대두되고 있어 산림에 조속하는 수목장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관련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김봉진 광주연남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봉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드릴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설 수목장 활성화 방향입니다. 처음 그 제안받은 주제가 공설 수목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상은 이제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자료에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목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목장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수목장림으로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장사문화의 변화 추이를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 시민들의 장사문화 시민 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현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목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문화 변화에 대한 추이인데요. 장사 정책에 관련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청중들께서 모르시는 분야가 있을 분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하단의 내용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2조에 의해서 매장은 무엇이다, 화장은 무엇이다, 자연장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서 매장을 하게 된다면 분묘를 조성을 하겠죠. 그 분묘를 조성할 장소로서 뭐 공설묘지나 사설묘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주 시민들은 공설묘지보다는 사설묘지, 개인이나 문중 이런 어떤 선산 이런 개념의 사설묘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 후에 유골을 어떻게 안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봉안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안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봉안당이 가장 활성화된 형태고요. 봉안묘, 그다음에 봉안담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유형들의 그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연장을 하게 되면 자연장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토론회 주제는 자연장 중에서도 수목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방향을 모색해보자라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그 매장과 화장의 어떤 현황이나 추이를 보시면 2019년 말 통계로 화장률이 88.4%, 매장률이 11.6%입니다. 이게 추이적으로 보면 2010년 이전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표로 나타내는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한 10년 상간에 급격하게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매장률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매장 문화를 선호하는 데서 화장 문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사례인데요. 묘지 청산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후손들이 어떤 조상의 묘역을 관리할 후손들이 없다라는 거죠. 관리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묘라는 게 화장 후에 안치하는 형태로서 봉한 묘 형태인데 굉장히 성물들을 많이 사용하는 묘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을 더 이상 관리할 후손들이 없어서 이 그 묘지를 청산하는 그 서비스업이 등장했을 정도로 묘지 청산들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일본에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묘지 청산 서비스업이 업종으로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해마다 그 개장이 굉장히 많이 전통적인 그 매장 묘지의 개장이 해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영락공원에서 매장 묘지의 개장 뭐 이런 그 실제 그 통계 숫자들은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형태로 그 화장률의 어떤 현황이나 추이를 보더라도 화장 중심의 문화, 장례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 더욱이 묘지 청산 서비스업이 등장할 정도로 전통적인 어떤 매장 문화가 점점 더 침체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 본 부분인데요. 그 광주 지역의 사회조사라는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 조사 결과를 설명해 놓은 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 화장 후 봉안, 화장 후 자연장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50% 정도 수준에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광주 지역의 성별 전체의 조사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장을 선호하는 게 19.9%고 나머지는 화장을 선호하는데 화장 후에 봉안하는 형태와 화장 후에 자연장하는 형태가 거의 44% 정도 수준에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그 매장을 조금 더 선호하거나 그다음에 화장 후에 봉안을 조금 더 선호하거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떤 매장은 11.9% 정도 선호하고 나머지 약 90%, 89%에 해당되는 화장을 선호하는 그 선호도 중에서 봉안이냐 자연장이냐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선호도로 보이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광주 2019년도에 광주에 사는 시민 629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장사 문화에 대해서 의식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사회조사 광주 지역 사회조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선호하는 장사 방법에서 화장을 선호하는 방법과 매장을 선호하는 방법에서 화장을 선호하는 방법이 80.2% 정도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묘지 형태에서는 개인 묘지를 선호한다라는 거고요. 선호하는 안치 방법, 그러니까 화장 후에 안치를 어떻게 할래라는 안치 방법에서 봉안 시설의 선호도가 한 53%, 그다음에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21.7% 정도 수준이고요. 그 밑에 산, 강, 바다의 뿌림 이렇게 해서 17.4% 정도 선호도가 나오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산, 강, 바다에 뿌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산, 강, 바다의 뿌림도 어떻게 보면 자연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라고 치면 약 40% 정도가 자연장 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화장 시설의 유택 동산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봉안이나 자연장을 하지 않고 어떤 그 집단으로 그 화장 후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6.5% 정도 선호도가 나왔다라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선호도 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화장 후에 안치하는 방법으로서 봉안 시설
그 봉안당이나 봉안담 등과 같은 봉안 시설에 앉지 않는 비율이 53%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한 40% 정도 수준이 그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 시설에 관한 인식에서 선호하는 봉안 시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미디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간편성, 그 관리가 쉽다라는 뭐 용이성, 관리의 용이성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봉안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76.4% 이상 되고요. 그 옆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자연장 시설에 관한 인식에서 선호하는 자연장 시설의 형태를 보면 잔디형, 화초형, 뭐 정원형, 수목형이 있는데 수목형의 선호가 가장 높습니다. 34.3%로 수목형을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뭐 화초형이나 정원형을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봉안 매장묘지가 있고요. 망월묘지 등 그 영락공원의 일부 매장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봉안 분묘가 있습니다. 봉안 분묘 형태는 1, 2용 평장 분묘가 있고 그다음에 6이용, 12이용 그 봉안묘 가족묘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이, 8이용 가족 봉안 분묘가 있는데 특이하게 4이용, 8이용 그 봉안 분묘는 그 망월묘지에 개장이 발생할 경우에 개장 묘지에 한해서 다시 재매장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봉안묘로 전환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늘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봉안 시설로는 봉안당이 있고 봉안담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에 이제 자연장지로는 청마루 동산이 있고 철쭉묘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계획해서 개나리 묘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마루 동산의 자연장지는요, 국가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청마루 동산이 조성이 됐고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광주에서 자연장을 도입한 게 훨씬 더 먼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서 다른 지자체가 자연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던 시절에 광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청마루 동산 1이용, 2이용, 4이용, 6이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마루 동산은 아까 자연장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도 화초형에 해당이 됩니다. 화초형. 그래서 화초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이야기 관련해서 수목형은 아직 광주에서 어떤 시설 유형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식 조사라든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장사 시설의 공급이 곧 부족해질 예정이다. 일부 시설들이 이미 부족하고요. 그래서 향후 4-5년 안에 그 만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안치 시설들이 다 만장이 돼서 공급이 곧 부족해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시설 유형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계획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정책 대안으로서 화장 중심의 어떤 장사 정책을 가져가면서도 친자연적인 어떤 그 도시공원형 추모공원 그다음에 친자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시설들을 고민해야 되고 더욱이 더 중요한 지점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그때 수요에 따라서 어떤 공급 계획들을 하면서 그 영락공원이라는 하나의 밀집된 지역에 시설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혼잡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간의 어떤 체계성이나 일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면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그 거시적이고 일관성, 체계성을 갖는 형태로 시설을 공급 계획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목장 어쨌든 저희가 방금 보셨듯이 현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곧 조만간 공급이 부족해질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들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장 유형 중에서 화초장의 유형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목장의 유형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민 의식 조사에서도 보셨듯이 수목장에 대한 의식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수목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수목장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목장의 개념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을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수목장이 왜 필요한가 이 내용은 국토 면적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지금 현재 전국의 묘지의 그 면적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면적이고 토지를 정말 어떤 생산적으로든 아니면 자연적인 방식으로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면적이 매년 900헥타르의 면적들이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매장 묘지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시설들이 입지하는 형태의 장사 문화보다는 수목장 그다음에 수목장림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수목장입니다.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인데요. 하늘숲 추모원에서 이 숲 형태 자체가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른 지역 국내 타 지자체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사진이고요. 인천 가족공원 수목장,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추모공원 수목장, 그다음에 인천 가족공원의 정원식 수목장, 하만의 추모공원의 수목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목장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뒷부분에 일본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쿄에 있는 코다이라 영원의 수목장 사례입니다. 큰 어떤 면적의 잔디밭을 형성하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파서 유골을 안치하는 형태로 재단 공동 재단 형태를 가져간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묘지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산책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역 주민하고 함께 하는 시설, 공원 시설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요코하마의 메모리얼 그린의 수목장 사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잔디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연장 형태로의 수목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일본 도쿄의 이즈미 묘원의 수목장 사례인데요. 여기는 조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초장 형태의 자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장 형태의 자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장림 형태의 자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국내 사례의 사진하고 국내 사례의 사진들 보시면 나무 밑에 각자의 명패가 다 있습니다. 안치된 모셔진 고인의 명패들이 다 이 돌이나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대리석의 형태로 명패를 만들어서 각자 명패 나무 한 그루에 한 10여 기 정도, 많으면 10여 기, 적으면은 뭐 5, 6기 정도가 옹기종기 있지만 다 이렇게 돌로 대리석으로 고인의 명패를 만들어서 안치하는 형태고요. 일본의 형태를 보시면 명패가 없습니다. 명패가 없고 집단적으로 한 군데 대리석에 안치되신 고인의 명단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장사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연장으로 특히 수목장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설들을 추가로 하는 것이 과연 자연장의
어떤 취지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 철학적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인의 명패 대리석들을 이렇게 비석하듯이 대리석들을 하는 것이 과연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취지에 맞겠느냐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쿄의 이즈미 묘원 사진을 특별히 더 보여드린 이유는 저기에 제가 방문했을 때 봄이 끝나간 초여름에 갔는데 굉장히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저기 이즈미 묘원의 어떤 그 정체성이 벚꽃 수목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굉장히 많이 심었고 수종도 초봄부터 초여름까지 이렇게 교차해서 필 수 있는 벚꽃 수종으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여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중에 하나는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압선 아주 높은 고압선 그 송전선들이 교차해서 어지럽게 그 위로 지나가는 지역이고요. 도시계획상으로 송전선 아래 부분이어서 거의 도시계획적인 그 용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약간의 도시 외곽 쪽에 이런 공원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그 저희 그 광주광역시 관내에 그 영락공원 이외에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공설묘지. 옛날 그 공설 자연적으로 형성됐던 공설묘지고요. 광주광역시 관내에 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광주 소천동의 산 25-1번지입니다. 거기에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 지도 항공 지도와 그다음에 지적도 오른쪽은 지적도를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가보았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흔히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약간 우리 산 쪽으로 초입에 뭐 산책로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지만 묘지들이 분묘들이 어지럽게 분포되어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약간 조금 을씨년스러운 모습도 상상이 되는 그런 묘지 형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남구 주월동에 있는 공설묘지고요. 그 주변 지역에 지금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병원, 대규모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가서 사진으로 봤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산책로들 있고 산책로 주변에 지금 분묘가 거의 허물어져 가지고 저게 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낙엽들이 쌓여 있는 그런 분묘들이 산재해 있고요. 그 사이로 그 옆으로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광주 비아동에 있는 그 공설묘지인데요. 도시화가 분포가 돼서 앞쪽으로는 어떤 공단의 어떤 그 공장이라든가 그 옆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살촉 모양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형의 토지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현지에 가서 봤더니 약간의 경작지와도 혼선이 되어 있고 저게 지금 이제 묘지 우리 지적도상의 묘지 내에 그에 있는 그 짜투리 땅에 이렇게 경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계가 불분명해서 약간의 지역 주민들이 경작도 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묘지가 산재해서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79개소의 공설묘지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로 어떤 새로운 시설들을 한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담양의 가평공원의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거는 봉안담이 설치된 봉안 시설 중에서도 봉안담이 설치된 형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매장묘지를 재정비했다는 거죠. 아까 그 공설묘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약간 을씨년스럽고 시골에 그냥 옛날 그 공설묘지들을 좀 재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분묘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일렬로 정비하고 남은 땅 남아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봉안담을 설치해서 뭔가 이렇게 자연장의 형태도 유지하면서 시설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그 공원묘지를 가꾸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여주의 시설도 역시
그 공설묘지 기존의 전통적인 공설 매장 중심의 공설묘지를 재활용해서 저렇게 시설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의 어린이 추모공원에 관한 그 시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광주에서 수목장을 활성화할 때 기존에 우리가 영락공원에 밀집된 지역, 그 기존의 어떤 장사에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에 새롭게 토지를 조성해서 수목장의 시설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의 어떤 국토공간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이 광주시 관내에 79개소, 개중에는 뭐 산중에 있어서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린 세 군데 사례와 같이 바로 도시화가 진행돼서 바로 도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공단이 있고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산들이 저렇게 묘지들이 의신연스럽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거기를 어떻게 그 공간을 조금 공원화하고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기존에 우리가 묘, 장사, 시설 하면 굉장히 조금 분리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데 이것들을 조금 혼합해서 하시는 것이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형태로 하는 이거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추모 힐링 투어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 일본의 그 아오야마 그 영원에서 힐링 투어 삶과 죽음의 그 공존 힐링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관련 제도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특히 광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 규칙들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하고요. 광주에서 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성들로서 기존의 어떤 그 대규모 시설들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에 버려져 있는 땅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산재에 있는 공설묘지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설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를 살리자면 수목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어떤 그 나무 숲 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이 이분법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삶과 죽음이 공존하면서도 도시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어떤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몇 분이 참석하시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정순애 부의장님도 참석하시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또 환경복지위원회 최미정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봉진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분께 잘 메모하셨다가 질의응답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들께서 별도로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님, 그다음에 최정목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님, 이만실 한국상 장례문화학회 이사님, 또 최강일 광주여왕보호사 교육원장님, 이원진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팀장님, 양근숙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신산철 이사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발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토론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쇄물은 이제 39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국과 광주광역시 화장률 비교는 이미 앞에 김홍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해외 화장률이 좀 하단에 좀 제가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19년 기준으로 89.3%가 이제 됐고요. 전국이 88.4%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일본이 99.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 96.7, 홍콩이 92.3%, 그리고 이제 그 영국 78, 스위스가 86.7%, 체코, 그 다음에 스웨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 화장률이 이제 그 88.4%로 지난해 나타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률도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뭐 저희가 그 종합계획에서도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 22년도에 약 한 90%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예측한 화장률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연장의 개요는 앞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형태로는 이제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으로 이제 그 구분을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의 방법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자연장에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목형과 수목장림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계속 수목장 또 수목장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성 지역에 일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그 수목의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이제 자연장을 모시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목장림은 이제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산림 지역의 수목형 자연장 형태로 해서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좀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신 것처럼 전용 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개인 가족 자연장에 한해서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성 지역의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차이가 있다면 표지의 차이입니다. 수목장림은 이제 그 200cm 제곱 이내에 표지를 매다는 방식으로 이제 그 표지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수목형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나무 이제 수목 밑에 이제 그 자연장을 모시고 난 다음에 200cm 제곱 이내에 그 표지를 뭐 그 수목 밑에 10분을 모시면 10분을 다 해드릴 수가 있고 5분을 모시면 5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목장림은 이제 그 매다는 방식으로 하나만 모실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수목형과 수목장림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국내 사례로는 이제 그 인천 가족공원에 우리 그 아까 광주광역시의 영락공원에도 그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우리 자연장이 시작이 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자연장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 가족공원도 수목장림은 이제 그 자연장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시범 지역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적은 23,500 제곱미터 정도에 달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색의 숲과 영생의 숲 이렇게 해서 약 한 418주에 1,366구를 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8년에 이제 아마 시범 지역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12년 6월 29일 날 그 만장이 된 그런 그 수목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나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유가족분들의 휴게 공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모로와 안내가 이제 잘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인천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목장님의 고인 표지를 해드리지를 않고요. 추모목 번호만 이렇게 매다는 방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추모목 번호를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위치에 고인이 모셔져 있는지를 유가족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하면 그 나무에 바로 이제 한 나무에 그 추모목 번호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그 수목장님 앞쪽에 추모하실 수 있는 이제 헌화대 또는 재래 시설이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그 솔향 정원이라고 해서요. 이 소나무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그 가져와서 이제 식재를 한 그런 그 수목형 자연장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보시면 인천의 그 특수성을 이제 감안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 종이배 모양의 헌화대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하늘숲 추모원 수목장님이 앞에서도 이제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등 약 한 6,315본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소나무하고 굴참나무, 소나무가 이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굴참나무고요. 잣나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굴참나무, 신갈나무, 산번나무, 기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이제 그 가족목의 A, B, C 등급 또 공동목의 A, B, C 등급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동목, 가족목은 이제 가족분들이 모시는 거고요. 공동목은 이제 나무 한 그루당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셔지는 그런 그 자연장으로 모셔지는 방식을 이제 공동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은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15년씩 3회까지 연장을 해서 최장 60년까지 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족분들이 원하거나 운영 관리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이제 한 번에 15년 이상 계약이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연숲 그대로 그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추모목 번호와 그 고인 표지를 매다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좌측의 사진은 그 추모목 바로 아래쪽에 자연장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야영장이라고 해서 그 추모를 하러 오시는 유가족분들이 이제 야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을 좀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이제 독일 프레드발트의 오덴발트라고 하는 그런 그 수목장림인데요. 여기도 이제 추모목 구분은 앞에 이제 우리 그 양평 하늘숲 추모원은 이제 공동목과 가족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족나무들이 있고 공동체 나무들이 있고 우정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우정나무들은 이제 친구분들이 여럿이서 한 나무를 이제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함께 자연장으로 모셔지는 그런 나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의 방법은 우리는 이제 그 30cm 이상의 장사법에는 30cm 이상의 깊이에 묻도록 자연장의 방법을 이제 좀 제도화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나무 뿌리 부근으로부터 최소한 70cm 깊이에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나무들은 자연 그대로의 성질이 보존되도록 하고 숲의 모습도 그대로 보존하고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의 사용 기간은 추모목의 사용 기간은 이제 99년. 그러니까 추모목은 99년이고요. 자연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법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 안식 기간이 각각 25년에 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목은 99년까지 이제 그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정목에 10분이 만약에 이제 모셔진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25년 이전에야만 자연장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 고인 표지는 이제 추모목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양평의 이제 추모의 숲에도 이제 그 추모목 번호가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도 이제 추모목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한 6 곱하기 10cm, 그리고 공동체 또는 우정나무는 12 곱하기 10cm의 그 고인 표지를 매다는 방식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 사항으로는 이제 묘비나 비석 또는 그 밖의 것들을 세우는 행위, 그리고 무언가를 쌓아놓는 행위, 화환, 무덤, 치장 또는 기념할 만한 것들을 놓아두는 행위, 촛불 또는 등불을 켜는 행위, 시의 허가 없이 경작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금지되는 사항인데요. 그 옆에 사진들을 보시면 유럽에는 이 장사 시설에 촛불을 좀 많이 이렇게 켜서 추모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촛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 수목장림에서는 켜실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사진은 그 수목장님 입구에 안내 표지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목장님 모습인데요. 수목 그 수림의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제가 이제 여기를 한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요. 가서 보면 주민분들이 여기에 많이 산책도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목 번호와 고인 표지를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냥 하면 되나요? 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연장을 모시기 직전에 그 나뭇잎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을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얹어서 그 이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은 모습을 좀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두텐호펜 수목장님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 의례 공간의 사진이에요. 인위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이 나무를 이용을 해서 그 의례 공간을 이제 두 가운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이라는 측면이 좀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 있는 숲 그대로에서 나무 벤치만 이렇게 몇 개를 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의례를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연장지의 추모로나 산책로를 보시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인 표지는 고정 형식과 이제 매다는 방식 두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수목장님의 발원지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에르마팅엔의 수목장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도 여러 번 좀 다녀왔었는데요. 그 사진을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는 그 추모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의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맨 그 우측에 한 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요 장비가 칩을 넣고 요 장비를 갖다가 대면 고인의 그 인적 사항을 다 여기에 이렇게 뜨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이런 페인트를 통해서 이제 그 추모목이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목장님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나 우리 국내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체의 그런 그 수목의 형질의 변경이나 이런 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두 사진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장사시설 시험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좌측의 사진은 유골함을 그 위에다가 이제 자연장을 하시기 전에 잠깐 모셔놓고 의례를 하는 그런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이제 취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아주 깨끗한 흙을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가 이후에 이제 유가족 분들이 그 우리 그 모종삽 같은 그런 삽으로 이제 취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자연장을 모실 때 이제 앞에 오덴발트나 이런 데서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예쁘게 장식을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인조 잔디입니다. 인조 잔디를 통해서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 요걸 하면 흙이 묻지 않도록 그 이제 자연장을 모시는 그런 그 장비로 쓰여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유가족 분들 뒤쪽으로 보시면 자연장을 모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복을 입으셨어요. 넥타이를 매시고 모자도 쓰시고 아주 정복을 입으시고 정말 경건하게 이 자연장을 모시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멀리서 좀 찍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자연장의 서비스로 좀 이런 장비라든지 또는 그 자연장을 모시는 분들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 이제 또 잘 하고 계신 데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보다 더 그 높은 서비스를 좀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두 사진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산철 한국정대 문화진흥이사님 열성적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복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최정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저기 김봉진 그 박사님께서는 어떤 자연장의 소개라든지 정의, 그다음에 종류, 뭐 수목형이라든지 수목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그 신산철 이사님께서는 이 수목형 자연장 중에 수목형과 수목장림의 어떤 차이점, 또 조성 방법이라든지 또 국내 설치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좋은 사례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토론 자료 53페이지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조금 더 주제를 좀 좁혔습니다. 그 자연장 중에서 수목형과 수목장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수목장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그동안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과 공부해보고 또 현장에 가보고 그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장사 시설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토론 자료는 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페이지 정도 걸쳐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그 어떤 장례 문화와 자연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두 번째는 현재 그 수목장림 좁혀서 수목장림의 현실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건전한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수목장림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선 이제 저 토론 자료를 적었으니까 했으니까 여기 좀 읽는 방법으로 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2019년도의 화장률이 88.4%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2010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그냥 가파르게 우리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화장률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그 화장이 그 보편적인 장법으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장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그 과정적인 그런 방법이며 그 자체가 최종적인 장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화장 후에 유골 또는 골분을 시설에 봉헌하거나 자연장 시설에 땅을 파고 묻어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자연장이라는 그런 장법이 도입되고 현재 장례 문화로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편적인 이런 장례 문화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문화적인 인식,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 등이 강구가 되면서 화장 문화의 급격한 전환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이런 봉환 시설의 한계와 함께 자연으로 했던 회귀, 그 추모 방법의 다양성과 인식의 변화로 자연장이 도입이 되고 지금은 보편적인 추모 시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러한 자연장은 자연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생태적인 패러다임에 부합을 하는 그런 장법이면서
시민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 보전 등인 이런 친환경적인 이유와 향후 그 유지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또 오늘 그 박사님의 어떤 의식 조사 자료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자연장의 여러 종류 가운데서도 이 선호도 결과를 조사한 결과 나무를 이용한 그 수목형과 수목 장림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사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인이 나무와 함께 한다는 이런 자연 회귀 정신과 자연과 합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손들의 어떤 성장하는 나무를 보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고 또 고인은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최근 어떤 자연과의 어떤 장례 문화의 어떤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두 번째는 54페이지의 어떤 수목장림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목장림이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산림에 조성하는 그런 자연 장지로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산림청에서는 그 2006년도에 그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장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벌써 법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2009년대 국립수목장림이 이제 경기도 양평에 한 10헥타르 정도 이렇게 하늘숲 춘목이 만들어지고 개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립으로서는 인천가족공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의왕시 하늘쉼터 등등이 이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사설의 경우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 먼저 뭐 일부 사설 지층에서 조금 그러합니다만은 경주라든지 뭐 영천이라든지 아마 전국적으로 이 초창기 많이 이렇게 특히 이제 종교 시설에서 많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자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여러 가지 마련이 되고 또 자연장 시설을 혐오한 시설로 있던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등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런 자연장지를 만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설 자연장 시설의 조성과 공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연장 선호도는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설 자연장지의 어떤 무분별한 조성과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그런 운영으로 자연장 본질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나마 큰 준비 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모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 수목장림 형태인데요. 사진이 좀 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인조 조화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조화를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고 걸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가운데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공설 수목형 자연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한 개의 추모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다수의 이제 분들이 사용을 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한 분이 뭐 어떻든 그 설치물을 갖다 놓으면 그 분들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전염병처럼 이렇게 막 우후죽순을 또 막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인공 조화로 이렇게 이제 뒤집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 스웨덴 시립 우드랜드 그 묘지입니다만은 여기는 그 나무 아래쪽에다가 다 고인분을 모셔놓고 추모는 바깥에 도로의 일정한 공간에다가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만 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설인데 이걸 보고 참 우리도 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어떤 그 시설이 있으면 이것들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세 번째는 이런 건전한 추모 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목장림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자연장 가운데 그 산림에 조성한 이런 수목장림은 그 잔디장이라든지 또는 화지장 등과는 달리 산불이라든지 호우에 의한 산사태 또 각종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숲이 가꾸어지는 것보다는 자연 생태계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산림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 숲에서 조성되는 이런 수목장림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모 시설에 대한 어떤 감정이겠죠. 이런 추모 시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살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인을 모시는 이런 추모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안치라든지 의례라든지 이런 절차보다는 특히 수목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숲과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장사 시설, 기타 뭐 봉안 시설이라든지 묘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장사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4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노후 되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사 시설은 재개발을 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연한이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장사 시설이 유적지로 이게 남겨진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봐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변화에 맞춰서 수요 공급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설치 조성 단계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법이 등장했으니 빨리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체험도 하고 문제는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한 장사 시설을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이런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살림에 조성된 이러한 수목장님을 활성화되고 품위 있는 추모시설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리가 되고 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장 이 수목장님은 일반 어떤 시설보다는 관리가 더 저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런 수목장님은 추모 시설의 어떤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자연과 숲이 가지는 그런 본연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숲 속에는 이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또 그 옆에는 화려하고 퇴색된 이런 조화가 나무를 호위하고 있고 또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나무와 그 망가지는 그런 숲은 우리가 반하는 그런 추모 시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살림을 추모 시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좀 선행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수목장님은 추모 시설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슬픔과 고인을 위한 그 마음의 전달을 위한 시설이라 특히 이제 뭐 표지석이라든지 헌화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 수목장이나 잔디장과는 달리 이 수목장님만큼의 좀 독특한 좀 전에 사진에서 이제 외국 사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숲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무분별한 그런 시설 출입을 막고 나무와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칙을 잘 따르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준비가 되고 또 합의가 된 그런 경우에 이 추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장성 추모 숲을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여기 또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모객들이 그 밑에다가 이 사진을 두고 또 나무에다가 사진을 걸고 또 주변에다가 이 그 인조 조화를 꽂고 음료수를 갖다 놓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발길이 많아지다 보면 즉 나무도 생물체입니다. 근데 사람에다 옮기는 그런 병균이 아니고 이 헌화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생물체, 식물끼리 이렇게 또 감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장사 시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조성되고 품격 있는 이런 장사 시설의 이용은 누구나 아마 이용을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숲 속에 자연이라면 아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에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무와 새들이 함께하는 숲을 또 다른 안식처로 희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느낌표를 달면서 토론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국 교수님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은 나주고요. 광주하고 나주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서 특별히 광주시에서
이런 그 공설 수목장님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을 가진 걸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데 굉장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남다른 의식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저는 광주 전남인의 굉장히 그 중요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연속 숙상에서 우리 수목장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묘지이지만 묘지가 아닌 곳으로 또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조하는 장소로서의 수목장님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화장과 친자연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세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숭조와 효사상을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 화장률에 대한 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화장률을 보면 사후세계 존재 여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화장률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화장을 한 그 자체를 빼놓고서는요. 다음에 화장이 과연 친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장이 과연 친자연장일까라는 하나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적어도 이제 광주 공설 수목장님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 발제자와 토론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 토론문을 잠시 읽어가면서 주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위생상의 유해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이 추구하는 정신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꼭 들어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화장만이 이러한 목적에 맞고 다른 장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토론회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 수목장님은 전 국가적 지원하에 향후 발전적 견지에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나 자연장 문화 선진국의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에 자연장의 정의를 하면서 동법 제2조에 산고를 제외시켰습니다. 추후 산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가톨릭에서는 산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산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산고의 의미를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변경과 함께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산골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세종시에 가면은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가끔 가묘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가묘를 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실 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골을 했습니다. 강에다 뿌리고 바다에다 뿌리고 물론 아까도 불법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추모해야 할 대상을 찾는데 추모해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옷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니까 그걸 무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과묘를 쓰고 거기에 추모를 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 가지 장법들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대도시에서는 이 두 번째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민간인이 도시공원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도시공원은 면적은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하게 될 묘지공원도 면적을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도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인근의 공공재단법인이 설치 운영 중인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묘지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장지가 도시 녹지율 향상에 이바지하고 또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훼손이 돼버린 이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동법 제36조 경관녹지 개념과 자연스럽게 합치되어서 자연장의 정의 중 수목장님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철학과 도시공원이 추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가장 서운한 수목장님은 경관이 좋은 숲속에 설치된 가족 단위 수목장이 가능한 수목장님이라고 여러 통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의 설립 배경인 친환경성, 생태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수목장님 확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수목장님의 경우 호화 수목장님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분묘를 보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안 되게 돼 있다 한다 하더라도 호화 분묘들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이긴 하지만 호화 수목장님은 산림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벌써부터 변질된 수목장님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보면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수목장님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전부 베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목장님을 형성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살아왔고 자연과 함께 살아왔던 그 50년, 60년 된 나무들을 다 베내버리고 새로 예쁘게 가꾼다는 명목 하에 이제 5년, 3년 되는 나무들을 가꾸어서 언제 우리가 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 자료는 외국의 사례 등이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수목장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 스위스의 프리드 발트사의 대표인 우엘리 자우터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수목장 열풍을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숲은 곧 사람이 돌아갈 곳이며 숲은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가장 적지라고 하는 자우터 씨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목장을 가꾸면서 그 묘지 방문객뿐만 아니라 묘지 방문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듯 숲을 산책하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목장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목 장묘에 대한 접근은 풍수지리나 문화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았고 전통 상례에 대한 가갈의 풍습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장묘 제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수목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제정되고 실시된 지 1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의 공설 수목장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목장님 조성에 필요한 수목 선정 또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 고찰하여서 수목장님을 조성하고 강주 시민과 더불어 인근 전라남도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목장님을 설치하면 대부분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강주시는 5개 시군의 접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목장님을 설치할 경우에 자칫하면 시군 간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들을 잘 협력하고 또 잘 가꾸어서 그 시도민들이 정말 우리 수목장님을 공원이나 놀러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면 또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화합하는 장소도 이곳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묘 문화와 장례에 의한 장법은 잘못하면 국민들이 기피하는 불쾌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을 기르는 이용자도 회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사설 수목장님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는 주체가 사라진다거나 또는 운영하는 주체가 잘 가꾸지 않아서 생기는 숲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심미적 관점을 고려하여 우아하고 밝고 쾌적한 계절감이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목장님의 조성은 기존의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녹지축과 지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해로 태양광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온실가스를 잡아내는 나무 숲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온실가스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조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처럼 이 공연화된 이 장지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녹지축과 주변과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나무들의 공간의 조성을 통해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이미지를 지닌 장사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용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형태를 고려한 종교별 또는 계절별 그리고 기타 수목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속성 등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면 그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림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하면 그런 용이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른 수목식재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조경학을 공부를 안 해서 수목식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경학을 공부하시고 또 장례 복지도 함께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나무들을 식재하고 어떤 나무들을 가꾸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숲을 가꿀 수 있는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 아주 가깝게 있는 순수 우리나라 나무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주요 수종으로는 용재수, 유실수, 조경수, 투경수, 내공예수, 내음수, 내화수 등 78종이 있으며 기후대별, 지형별 및 해발고별로 조림 가능한 수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기후위기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고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난지대에 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아열대지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쪽 장성 이북에서는 단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요즘은 장성 단감은 별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윗지방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또 유명한 나주배
지금 나주배가 지금은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쪽 경기도 쪽에서 엄청 많이 나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러한 수종은 자연장의 수목장님 조성에 대부분 적합한 나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목장 제도 확산했다는 부작용으로 고가 예국 수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목장이 가지는 자체를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자생종 수목을 선택하여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목장님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고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방정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과 도민이 더욱 편안하고 조상 숭례에 대한 인식 고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설 수목장님 활성화 토론회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연장제 자연 친화적 조성과 조성 후 자연재해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 관리 이해할 수 있다면 우수 수목장님 인증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애국수종 도입으로 금수강산을 난개발하게 되어 자연 생태계 교란이나 사회적 위화감 조성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법과 법률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실제로 시도민의 정세에 반하는 제도와 법률에 의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또 자칫하면 숭조사상이나 효사상을 앙양하기보다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도민의 상절의 정서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주차장입니다. 도시공원처럼 수목장님 입구에 대형으로 설계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목장님 내 양방향 6m 정도의, 그러니까 쌍방향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에 중간중간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포켓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한 곳에 대령으로 설치하는 주차장보다는 숲속에 주차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도시마다 주창하는 디자인과 색깔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과 시설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수목장님에서는 지향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성을 옐로우시티라 해서 굉장히 자주 가기도 하고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성은 옐로우시티니까 그냥 수목장님에도 노란색으로 전부 해버리자 이러면 특색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언한 공설 수목장님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쉼터와 이야기가 있는 수목장님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한편 자연스럽며 인간이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공설 수목장님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앞으로 활성화될 사설 수목장님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광주시의 부회장님과 또 의원님들, 광주시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공설 수목장님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만실 한국 장례문화 기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강일 광주요양보호사 교육원장님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광주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 회장 최강일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제하신 분이나 앞서 토론하신 분들은 다 현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깊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요양원이 임종에 관련된 분들이 주로 계시고 또 그분들을 케어하는 인력들이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하고 이제 발제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사실 다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목장에 대한 선호 요인 분석을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우재욱 박사가 연구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신 김봉진 연구원님께서 광주의 수요 조사를 한번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장 동기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수목장이 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개방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장례 쪽 관련된 분들이 했는데요. 그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이 첫 번째가 나무를 통한 추모 그게 요인이었고 그 이유는 평소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통해서 고인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서 또 녹지에서 휴식을 함께 취할 수 있어서 나무가 봉분이나 납골 시설보다 더 좋은 추모 상징물이어서 묘지나 납골당보다 이미지가 좋아서 죽음을 어둡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나무를 통한 추모를 요인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했는데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장례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자연스러움을 동기 요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지 확보 용이성이 나왔는데요. 장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묘터가 없어서 묘지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장묘 문화의 변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환경성을 이야기했고요. 장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적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에 고인을 모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묘지에 의한 국토 잠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수목장을 선호했는데 아무런 인공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가꾸고 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목장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수목장지 선호 조건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어떤 수목장이 됐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는 자연 경관미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제 세부 내용으로 숲이 건강하게 가꾸어진 곳, 추모목이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수목 간격이 확보된 곳, 고인을 잘 모셨다는 느낌이 드는 곳,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된 곳, 경관이 아름다운 곳, 자연미가 느껴지도록 조성된 곳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모지 정서가 선호 조건이었는데 선산이나 고향 등 연고지와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인파나 소음이 적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편리성, 유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고인의 추모지를 유족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 또 아까 우리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가족들이 야양할 수 있는 장소, 그것도 나왔는데요.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성이 나왔어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곳. 아까 이만실 우리 토론자분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사설로 하는 데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요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성, 단위 면적당 가능한 많은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곳, 이용 가격이 저렴한 곳, 이런 것을 선호 조건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현재
수목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조사하면서요. 그런데 또 노인 쪽 이야기하면은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해서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베이비 부머들이 실제로 임종을 해서 이제 묻혔을 때 지금 문제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될 텐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을 학자들이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Not in my backyard 했는데 이제 님비 현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수목장을 예로 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장의 사례를 들어서 대전 추모공원, 울산 한울공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님비 현상을 피할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로 고용 제공 방식, 수익 사업 방식, 보상 지원 방식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현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쭉 보니까 독일도 말씀하셨고 스위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 봤는데요. 영국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영국은 자연장 협회를 1994년에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취지에 맞게 자연장지가 조성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협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코드 오브 컨덕트 자연장지가 지켜야 할 운영 지침 전파를 했습니다.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지침의 이행 여부를 인증하고 공표해서 시민들이 자연장지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앞선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인증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또 표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다운즈 자연장지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장지인데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표식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표식이라고 하면은 땅을 약간 융기한 형태 정도만, 나머지 표식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좋은 점이 자연학습 프로그램은 이 장지가 있기 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연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수목장이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목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되는 조건으로. 그리고 영국의 크란튼 우드 자연장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중앙에 초지가 있어요. 초지가 있는데 그 목초지를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를 이용하게 하고 그 목초지 주변에 수목을 심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공동묘지에서는 이제 공동묘지 일부에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작은 표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볼 것은 그 공동묘지의 식재라고 하나요? 식재를 아주 다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양하게 해서요. 공원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요.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자연 친화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그 영국의 협회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아까 님비가 아닌 핀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핀비는 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제발 내 앞마당에 좀 만들어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수목장이 그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들을 제가 좀 두서없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일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이거 현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진 강주도시공사 영락공 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 팀장 이원진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락공원과 마을묘지 현황 및 영락공원에 찾은 유족분들이 선호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영락공원은 부지가 36만 2천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은 승하원, 추모관, 자연장, 유택동산입니다. 장사 시설 현황은 화장로 11기이고요. 1, 2추모관 합쳐서 한 6만 5천 기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은 245기, 가족묘 1000기, 일반 분묘 14,927기, 평장 분묘 4,230기, 자연장 19,543기입니다. 망월묘지공원은 면적이 59만 3천 평방미터로 조성기수는 4만 1,094기입니다. 매장이 2만 9,302기고 개장이 9,256기, 예매가 2,536기입니다. 가족 평장 분묘는 재활용 분묘입니다. 그 기존에 있던 파묘원 자리를 흙을 파내고 새로 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조성 기수는 7,359기이며 8구형이 5,620기, 4구형이 1,739기입니다. 시설 분양 현황입니다. 영락공원입니다. 추모관 65,295기인데요. 41,026기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매장입니다. 14,927기 조성해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평장 분묘 4,230기 조성해서 4,230기 분양됐습니다. 가족묘 1,000기 조성해서 1,000기 분양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연장 19,543기 중 5,669기 분양되어 있습니다. 마을묘역은 일반 매장이 29,191기입니다. 분양도 29,191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가족 재활용 묘지인 가족 봉안 평장 분묘 총 조성 기수가 7,359기인데요. 지금 현재 3,542기 분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4년간 자연장 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묘역 가족 봉안 평장 분묘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2017년 534기, 2018년 435기, 2019년 818기, 2020년 972기. 영락공원 자연장 최근간 4년간 분양 현황입니다. 2017년 810기, 2018년 934기, 2019년 1384기, 2020년 10월 현재 1414기입니다. 발제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분양률을 보면 해마다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연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락공원을 찾는 유족분들의 선호하는 자연장 조성 형태는 개인 단보다는 부부 단위 망우르 가족
봉안, 평장, 분묘처럼 가족을 한 번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가족 단위 형태 수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진 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근수 광주광역시 고령사회 정책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시 고령사회 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저는 간단하니 원래 자료를 저희 시립묘지 현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오기 전에도 느꼈던 게지만은 이 수목장님을 포함한 자연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게 수목장님을 추진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할 사항이 많다,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자연장지를 철쭉묘원, 또 작년도에 개나리묘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또 분양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또 아무도 생각지 못하셨던 이런 자연장지 수목장님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광주시라는 여건이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못 드렸는데, 우선 저희 영락공원의 3단계 추진 사업하고 아까 우리 김봉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산재된 공송묘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수목장님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또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우리 이현진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게 매장이 다 만장이 되고, 또 사실은 그 동안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던 곳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평장분묘였죠. 화장을 해서 잔디장으로 이렇게 하는 평장분묘를 선호를 했는데, 그것도 완전 만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외부에 아직 이제 발표를 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영락공원의 지금 3단계 개발 계획을 사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나오는데, 장소는 여기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장소에 너무 이게 한 곳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3단계 유보지는 애초에 영락공원을 조성할 때 유보지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락공원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들어가는 정문 좌측에 유보지에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장시설이 기존에 있던 화장시설 11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가 돼가서 그 화장시설을 또 밑으로 해서 12기를 새로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은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화장 시설과 함께 이제 봉안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은 좀 장담하기 어려운 게, 거기 이제 저희가 1, 2단계에서 자연장지를 철쭉과 개나리묘원을 여러 개 진행을 했는데, 거기 지금 봉안 시설의 일종의 가족장이라든가 잔디장 형태 이런 또 초하류 자연장 형태로 한 거를 계획은 약 한 27,000기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묘원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국토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종의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가 이제 등급이 몇 등급이냐는 차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거냐니까, 거기에 기존에 했던 개나리묘원이나 이런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수목형 이런 것도 도입을 해볼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발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재된 공설묘지 활용 방안은 굉장히 좀 잘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광주 시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가 79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혐오스러운 장소도 있고 아까 뭐 사진도 보셨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에 뭐 연고자뿐만 아니라 무연고 모두 상당할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도시공원 도시 내에서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기초적인 작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79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영업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어떤 곳은 지금 묘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경사도라든가 난이도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몇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비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효령동하고 빛고울 건강타운, 노인 건강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타운이 그 광산구 비아동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쪽으로 편입되는 곳도 있고요. 이번 비아동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전체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또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곳이 한 10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전체 그분들은 재화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 중에서 자연장지를 해볼 만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그 용역사하고도 이제 고민 중에 저희가 한 7개? 8곳 정도는 그것이 이제 그 수목형이 됐든 이제 수목 장림은 불가능하지만 수목형이 됐든 이런 자연장지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 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한 해에 갑작스럽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실무자들이나 저희들도 어차피 뭐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뭐 부모님, 우리 조상들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조원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기존의 공설 묘지에도 개장을 해서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걸 객토를 할까 해도 그 들어갈까 싶은데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야산에 산재돼 있던 조상의 분묘를 더 이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를 조상들의 그 묘지를 개장을 해서 재화장을 해서 거기다 내위, 사위나 파리로 이렇게 모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다 보면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수목형도 좋지만 수목장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추모함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냐 해서 저도 장성에도 와보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희 광주광역시라는 곳이 이제 수목장림을 조성을 하려면 어쨌거나 이제 우수한 수림대가 조성이 돼 있는 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보면 그 적정한 면적과 함께 수림대가 우수하게 조성돼 있는 곳이 아는데 광주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락공원 부지를 조성을 할 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뭐 여담입니다만 이 의회 사무처장님을 하셨던 이현 처장님이 그쪽에 조성을 할 당시에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는 뭐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공원화를 한다 그래도 이 의식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일시에 이것이 아무리 조성을 잘 해놓더라도 이거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리 공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 이렇게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보면은 수림이 조성돼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대부분은 외곽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그 자연 마을 내지는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아파트가 인근 수킬로미터 이내에 다 돌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무슨 지비에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배치 계획을 세울 경우, 이제 산림청 산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 기간 고민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고민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마치면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많은 점을 배워가기 때문에 오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특히 그 유의해야 될 점 어디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꼭 이 수목장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묘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성해 나가면서 많이 참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건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열적으로 토론해 주신 6분의 토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할 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늘의 토론회가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국토 훼손을 막고 산과 죽음의 공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모아지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